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신화아빠 양기자의 지인음악 진행하는 본격 김민자론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이번 시간에도 라모타님과 키노라이츠 장인웅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나이트메어 엘리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나이트메어 엘리가 이번 아카데미 소식 결과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방송할 때는 나왔겠지만 후보가 뭐가 있었는지만 살짝 알려드리면은 뭐가 있을까요? 뭔가 작품상 일단 기본으로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촬영상, 의상상, 미술상 이렇게 기술분야 쪽에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 영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이 영화는요 아버지를 죽이고 유이 유랑극단에 흘러들어온 스탠턴이 이제 그 안에 있는 뭐 타로 점성술사인 지나나 지나나 혹은 뭐 피트 또 몰리 같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다음에 그 기술을 익혀서 상류사회 뉴욕으로 옮겨가면서 점성술사에서 뭐 심리술사 혹은 뭐 독심술사 이렇게 해서 명성을 얻게 되면서 한 남자의 흥망성쇠를 보는 뭐 그런 맛이 있는 스릴러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스타일. 저는 진짜 이게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떤 콘텐츠를 보고 자랐는지 중요하다는 걸 느낀 게 어떤 걸 보셨길래요? 에반게리온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처음 봤을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봤는데. 철학적이네요. 그런데 전 진짜 그래서 이건 진짜 사담이지만 등급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진짜 어린 시절에 그런 암울한 거 보면은 이게 뭔가 정서 형성에 뭔가 큰 영향을 주다. 맞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못노킴에 보고 추격받았어. 무슨 애들용인이 아니었어? 했는데 어제 팔이 막 날라가 막 애들용 아니었어? 이러면서. 그렇군요. 근데 이거 참 영화가 어둡잖아요. 네. 솔직히 이 기레르모 델 토로 영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되게 결말들이 다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게 해피엔딩일 수도 있고 새드엔딩일 수도 있다라고 항상 그 생각했거든요. 파네미로 나오나요? 파네미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진짜 마지막에 그냥 어떻게 보면 죽은 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진짜 자신이 생각했던 그 왕국으로 돌아간 거일 수도 있고. 무섭네요. 근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아예 진짜 딱 잘라서 이제 그 뭔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남자 남자의 이야기다? 마지막을 딱 보여. 일단 왜냐면 거기 더 이상 뭔가 어떤 시점 개입도 없이 그냥 정말 몰락해버린 남자의 모습으로 그냥 아예 끝을 내버리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진짜 욕망을 잘못 활용한 남자의 그런 인생 유전이라는 의미에서 진짜 기에르모 델 토로의 뭔가 그런 도덕극 같은 느낌도 들고 도덕극. 도덕극. 이렇게 살지 마라. 사람이 분수에 맞지 않는 욕망을 갖다가는 진짜 큰 코 다칠 수 있다. 왜냐면은 진짜 제가 이 영화가 아마도 원작이 있을 텐데 타이론 파워 주연에 제가 그걸 한번 봤거든요. 이 영화 보고. 영화를. 근데 영화는 되게 비슷하게 결은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내용도 비슷하고 근데 확실히 기에르모 델 토로가 더 세요. 진짜 세겠죠. 네. 진짜 세가지고 진짜 이 영화는 뭐 기에르모 델 토로 다른 뭐 영화들 거론하는 자리에 있다면은 한 번쯤은 그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뭔가 충격파를 선사해준 영화라는 점에서 되게 인상 깊게 본 영화였어요. 장은영 기자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원작이 궁금해서 더 이제 뭐 다른 캐릭터 서사가 너무 궁금해서 이제 소설을 보면 이제 그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봤고요. 윌리엄 린지 그레섬이라는 그 작가의 1946년 소설을 바탕으로 이제 타이론 파워의 주연 영화 아까 얘기해주신 악몽의 골목 한국 한재로는 맞아요. 그게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작가가 이게 이 글을 쓴 배경이 되게 재밌어요. 스페인 내전에 참전을 했었어요. 그 1938년에서 39년 초까지. 그때 어떤 데니얼 할리데이라는 남자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분이 이제 기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해줬대요. 거기에 약간 영감을 받아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원작에 집어넣고 원작에는 한 10가지 쇼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 각색을 해서 이제 몇 가지를 추린 거고 캐릭터도 더 많이 나오는데 되게 다 존재감 있는 캐릭터들이지만 이제 영화는 영화 러닝타임이 있으니까 치어서 했고 또 소설에는 이제 흑인들의 이제 남부에 있는 흑인들이 이제 북부로 이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과 뭐 그런 것들도 조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 스탠턴의 아버지에 대한 서사 거기서 이제 아버지를 죽인 것처럼 앞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아버지를 죽이진 않았고 그렇군요. 네 성공을 해서 다시 막 고향에 돌아가요. 금이환양처럼 해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도 네가 걔냐고 막 잘 컸다고 너 뭐 뉴욕에서 잘 나간다며 너네 아버지가 또 목사 뭐 이런 거여가지고 본인도 목사 그것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더 사기를 잘 치게 되죠. 나 목사 그것도 있는데 내 말은 정말 맞는 말이다. 뭐 이렇게 해서 더 사기를 잘 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스탠턴의 그런 서사가 더 있고 몰리 전사. 몰리 맞나요? 몰리의 전사. 전기소녀인 몰리의 네, 전사가 몰리 이제 아버지. 아버지와의 이야기도 또 아버지와 있었고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를 여의고 유랑극단에 들어오게 됐는지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일을 듣고 싶으면 이제 원작을 읽어보시는 걸 너무 좋은데 제가 같은 시기에 이렇게 원작을 바탕으로 한 영화 두 편을 같이 연달아 보게 되니 이제 감독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시. 그 영화는 바로 인민을 향해 복무하라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원작도 읽고 둘이 차이는 있어요. 나이트메어 엘리는 영화를 먼저 본 다음에 소설을 봤고 그 다음에 인민은 책을 먼저 읽은 다음에 상상한 다음에 인민을 봤는데 너무 이거는 정말 힘들다. 그래서 이제 정말 감독의 역량, 그 시나리오의 이제 각색의 그런 걸 너무 충격을 받았던 그런 영화였죠. 아마 방송할 때는 100% VOD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나는 그 네. 이민호 부분을 잠깐 얘기. 내가 안 그래도 네. 목도 뉴욕버스 목도에서 네. 그러니까 3일절 전날에 봤어요. 월요일 밤에. 제가 더 배트팬 보고 있었을 때 네. 보였던. 밤 9시인데 야, 사람 메가폭스 없었죠. 목동에 나밖에 없어. 야 이씨. 내가 한 1분 늦었거든요. 사실 밤에 봐야 되는데. 1분 9시인데 아무튼 1분 좀 늦게 왔다 그래서 늦었다 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모르겠다. 그냥 불도 켜고 나 보자. 그냥 핸드폰도 막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으니까 핸드폰도 보고 보면서 좀 보자. 근데 핸드폰을 켜고 볼 수밖에 없겠더라고. 심지어 영화 되게 내용이. 길어요. 영화 왜 이렇게 길어 일단은? 너무 그게 있잖아요. 책을 읽어보면요. 책을 그대로 영상으로 옮겼어요. 이게 사람들 보러 오는 깜짝 심리는 놀랐어요. 두 가지일 거예요. 얼마나 잘 많이 찍었느냐. 네, 그 분량이 많으냐? 네, 분량이 많으냐. 아니면 두 번째는 아니면 내용야도 좀 있단 말이야. 왜냐면은 비교를 한 게 뭐였냐면 새끼랑 화양연화. 아니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기대치가 있잖아요. 이 그러니까 새끼 사람들이. 화양연화에 대한 그 사람들 진짜 기대치가 왜냐면은 새끼 같은 경우도 아니 이게 제가 2010년도에 그 재개봉했을 때 제 리뷰가 뉴포스트 상단의 메인이었어요. 내가 왜 그러냐면 진짜 섬세한 감정선과 스스로 써줘 섬세한 감정선과 심리의 변화를 끄집어내는 배우들이라면 높은 수위의 정서 장면에는 맥커핀의 우리는 이한 감독의 마스터피스를 놓치고 있지 않는가 이거 풀로 다 써주신 거예요. 웬일로 그거를 상단에 딱 이렇게 해줬는데 마음에 드셨나봐. 근데 이게 왜 명작은 아직까지 남아있냐 새끼가. 그러니까 삶의 욕망, 사회 변화 속에 산 여인의 그런 거 진짜 잘 담아냈는데 그쵸? 이건 너무 비겁했어. 아니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하면서 인민이 사모님이죠. 도대체 어느 인민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이 국가를 원래 판타지로 원작이 해서 그래요. 중국인데 맞아요. 이거를 우리 말로 하려면 북한을 해야 되잖아요. 또 해야 되는데 북한으로 북한을 못하니까. 하기도 좀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어딘지도 모르는. 처음부터 틀렸어. 전 솔직한 얘기로 어디냐면은 막 1970년대 새마을운동한 곳인 줄 알았어. 솔직한 얘기로. 아니 참고 지금까지 이 새마을운동하는 그냥 동네인데 거의 그런 느낌도 있었고 뭐 훈련장도 그렇고 뭔가 좀 이상해. 진짜 이 배경 저예산 영화구나를 2분만 알아챘는데 그래 저예산 영화면은 그래 저예산 영화여도 잘만 담으면은 뭐 잘 나올 수 있지. 근데 이거는 배우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드라마도 나오고 드라마도 어느 정도 다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연우진 씨 정말 못 지켜드려서 죄송하네요. 이걸 디렉션을 누가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도대체 디렉션의 문제였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했는데 글쎄요. 아무튼 뭔가 멜로만을 중심으로 하려니까 멜로 연기에 좀 더 서사를 많이 투입한 것 같아. 왜냐면 안 그랬으면 그렇게 할 필요 없었으니까 서사를 멜로를. 그래도 멜로 이해되셨나요? 저는 책을 읽어갖고 둘의 그 아릿한 사랑을 나름 알겠어요. 아니 이해를 좀 하려고 했어요. 일단 1번이 그 중간에 뭐 당과 관련된 물건 푸시잖아요. 당과? 당. 네네네. 체제와 관련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우스꽝스러워 그 자체가. 아니 이거를 다 거세시켜버렸는데 그 의미를 다 없애버렸는데 그 상황에서 막 물건 부시는 게 그냥 애들 장난하는 거지. 그러면서 또 춤은 또 외쳐. 나 미친. 맞다. 네. 춤도 그렇고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시라노예요? 아니 싱크가 안 맞아. 시라노. 노래가 그 립싱크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후시 녹음이잖아. 근데 이 유리창에 비치는 장면에서 입이 안 맞아. 노래 자세히 부르는데. 보셨네. 그러니까 야, 이게 클로즈업도 아니지 이렇게 보는데
이거를 기본적인 것도 일단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일단 그거 아마 사인이 아마 중요했을 거예요. 그 이민을 위해 복무하라가 그 성관계 사인인 건 알겠어. 맞아요. 근데 그게 문제는 내 방으로 올라와. 네, 이건 풍자기나 신호였을 거. 저는 분명히 생각 원작에서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게 그걸 제거하니까 풍자가 아니야. 그냥 콜이야 콜. 콜이야 그냥 어. 콜인 거야. 그냥 구호야. 그러니까 게다가 첫 번째 하는 장면까지 1시간이 걸려요. 내가 저기 시간을 저도 그거 언제 하지? 그 생각했는데 응.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책을 그대로 서사를 그대로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책에도 처음부터 안 봤거든요. 너무 길어. 일단은 맞아요. 이 1시간 동안에 너무 길고 재미도 없는데 이걸 더 이렇게 쓰는데 재미도 없으니까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얘들끼리 하고 갑자기 시시껄렁한 군대 개그 치고 있고 나 군대 개그는 왜 치고 있? 맞아요. 나 진짜 어디 군대 당나라 군대인지 어디 군대 내가 알바 아니고. 되게 한국식 계급이랑 뭐 체계하고 응. 누가 그러던지 제가 군대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겠는데 남성분들이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사단장과의 갈등이 뭐 이게 막판에 잘 나오냐? 그것도 아니야. 마지막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히려 너무 지루해지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갈등이 없어. 15년 후인가? 뭐 그거는 감독이 그걸 덧붙인 것 같은데 원작은 그렇게 안 나오고 없어요? 그냥 한 며칠 후인가? 뭐 아무튼 얼마가 지난 후에 그 여자를 찾아가서 그 민민을 복무하라 그 팻말을 못 만나고 뭐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여자가 돌아가라. 뭐 나한테 필요한 거였으면 나한테 연락해. 다 들어줄게. 뭐 승진이든 뭐든 뭐 이렇게 하고 돌아가라 하는데 연우진의 그 맡았던 그 인물이 그걸 뭐 누구 그 앞에 뭐 사병이나 다 주면서 네. 이걸 좀 전해달라. 아련하게 끝났는데 거기서 영화는 이거 너무 스폰가? 뭐 아무튼 그렇게 스포일러 합시다. 네. 뒤로 있어요. 너무 많은 걸 보여줘서 황당했다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거의 1980년대 그 3S 정책 시절에 나오는 그 많은 성인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 산딸기라든지 그런 영화도 보면 이제 많이 막 외치면서 막 그 물레방아 돌리는 뭐 그런 느낌이야 완전. 네, 많은 그냥 사모님을 위해서. 장면만 그것만 고스란히 그냥 그거만 옮긴 거야. 그냥 그런 거 뭘 찍고 싶었는지 나는 근데 모르겠는데. 소설은 이해가 가요. 왜냐면요 그 여자 사모님이 둘째 부인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분이 많은 공을 세웠는데 사단장이 지금 불구자예요. 그 성불구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담이라고 뭐라 그러죠? 사택? 요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조성아 배우는 그런 설명도 없었어. 그러니까 네. 그런 소개도 있었으면 좀 이해하다 할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책을 없어. 봤으니까 이해를 하니까 넘어가는데 그냥 영화 보는 사람 뭔데? 뭔데? 저 양반은 뭔데? 왜 조성아 저러나? 맨 처음에 나갔다가 거의 막판에서 들어와가지고 하는 그렇기 것도 때문에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를 만드는 것도 용인하지 않았냐. 왜냐면 후사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용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럼 그런 설정이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것도 없고. 그런 거 없었고 왜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왜 각색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가 없었고 그래서 와이프가 안 된 거죠. 왜냐면 와이프가 거기 그 보셨어요? 진짜 지금 때가 어땠는데 천연막 그 혈흔 보셨나요? 침대에서? 네. 그거가 있다는 거는 그 여자가 이제 남자가 처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 결혼을 한 남자가 정실 부인이라서 왔는데 성불구자면 자기는 평생 그 남자가 죽지 않거나 누구랑 다시 결혼하지 않는 이상 성적 쾌감을 알아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너무 억울하잖아 젊은데. 그러니까 이제 연우진하고의 사이에서 그걸 알다가 실신까지 하는 장면 저는 이해는 가요. 정말 어이없지만 난 진짜 다 꿈을 이뤘어. 너 때문에 나는 모든 욕망을 다 모든 자세를 다 해봤고 모든 걸 다 해봐서 난 죽어도 좋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나 소설 읽었으니까 이해는 간다. 그게 되게 금기시된 사회고 금기시는 국가니까. 근데 그런 걸 많이 없애고 그냥 하니까 나는 미치겠는 거죠. 나 진짜 제일 웃겼던 건 인민을 위해 키스하라고 내 도대체 나 그거에서 빵 터졌어. 나 혼자 보는데 비석에 그러니까 그거도 계곡인데 맞아. 계곡인데 그게 돌에 이게 박혀 있는 거예요. 각인되어 있는 거야. 북한에 가면 돌에 막 뭐 이렇게 충성하세요 뭐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있잖아. 그게 무슨 인민을 6, 위해 키스하라. 70년대 인민을 위해 키스하라는 게 있어. 무슨 키스 타임도 아니고. 명장면. 이게 무슨 뭐 야구장 키스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술하고 넣으신 것 같은데. 이게 아니야. 이거는 그 뭐야 옛날에 그 고산자 대동면 지도 보면은 그 내비게이션 드립 치고 있는 거랑 다를 게 뭐가 그런 거 있었어요? 나 기억 안 나는데. 있었어요. 내비게이션 뭐 있었어요. 내비게이션 치고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비 뭐 있었어요. 진짜? 현대적 드립 되게 많아. 네, 현대적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그랬구나. 그건 의도한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의도했을 건데 이거 너무 짜치는 거 아무래도 갑자기 분위기 자체가 저거니까. 저 근데
나이트메어리가 아니라 인민을 위해 복무하러 타임. 다시 돌아옵시다. 다시 돌아보자. 왜냐면은 이 영화는 심지어 시간보다 더 길게 얘기했던 거야. 죄송합니다. 진짜 거짓말하고. 자 옆에서 쭉 아, 지켜봤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왜냐면 이럴 거면 나도 보고 올 걸. 이 영화는 한 남자의 욕망이거든요. 비슷해요. 한 남자 욕망의 흥망. 왜냐면 이 남자가 원래 가려는 이게 들어온 승진을 해야 목적은 돼요. 승진을 해야 되는 목적이었거든요. 네, 뭔가, 자기들은 나도 네. 승진을 약속했어요. 돈을 벌고 막 하기 위해서 간부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랑 자야지 간부가 될 수 있어요. 고향에 있는 아내와 아이를 네. 위해서 해야 되는 네, 거였어. 네. 어쩔 수 없이 유일한 표. 잘못됐네. 이걸 봤었어야 돼 인민을 위해. 아유, 저. 아무튼 욕망으로 넘어가서 그쪽 욕망으로 넘어갑시다. 이쪽 욕망 네네네. 말고. 아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제가 정말 좋았던 포인트는 그 스탠턴하고 이 소설을 쓴 작가가 정말 삶이 평행 이론이다. 작가도 되게 비참하게 삶을 마감했고 자살했어요. 호텔방에서 혼자. 와이프도 사실은 몇 번째 와이프일 거예요. 근데 그 와이프도 되게 대단하신 분이 그 와이프를 또 다른 사람하고 재혼했는데 그 남자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름 까먹었는데 판타지 소설 중에 호랑 사자 나오는 무슨 아니야, 근데 네 그거 쓰신 작가분 CS 루이스. 작가분하고 재혼?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찾아봤더니. 네네 이분하고 이 나이트메어리 작가님하고 떠나시고 그래서 아무튼 작가가 굉장히 술을 먹으면서 거의 쩔어서 글을 썼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나중에는 신경쇠약 스탠턴처럼 그런 것도 걸렸고 서람 눈도 점점 멀어가고 참 평행이론적으로 안 된 삶을 사셨던 그랬습니다. 다음 질문이 네. 뭐가 있었냐면은 나 이거 웃기네. 2시간은 기본인 사용 시간이 아. 이대로 좋은가가 원래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요즘 영화들이 일단은 2시간은 기본으로 잡고 하고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도대체 왜 2시간 이상이 왜 이렇게 많은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심지어 드라마와의 차이점을 다시 주려고. 한번 얘기합니다. 인민을 위해 복무한 146분입니다. 네! 맞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46분. 소설을 그대로 옮기려면 그 정도 시간은 부족합니다. 3시간짜리로 만들어야 돼요 자, 사실은. 나이트메어리 150분입니다. 맞아. 4분밖에 차이 안 나요. 크리시 피자도 길지 않아요? 네, 2시간 넘어요. 맞아요. 근데 나이트메어 앤디는 그 150분이 그래도 꽉 차 있어. 네, 정말. 맞아요. 와, 나 허투루 쓰지 넘길 않아요. 만한 장면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벌써 칭찬을 하면서 제가 들어가고. 자꾸 원작도 있고 이런 게 자꾸 비슷하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트메어 같은 경우는 이게 저는 1시간씩 한번 나눠서 보면은 초반 1시간이 있다는 그 극단 유랑극단 서커스. 그쪽이 네, 네. 딱 1시간 정도부터가 케이트 블란쳇이 나오죠? 네, 케이트 블란쳇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30분이 이제 그 마지막 계획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고 아마 그래서 150회 그래도 정확하게 딱 3분 구조가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거의. 끊어서 봐도 좀 네, 괜찮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스트리밍 되면. 네, 이게 아마 디즈니 플러스일 가능성이 거의 90, 그쵸? 100% 될 건데 아무튼 간에 이런 구성으로 한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마 제가 왜 이 말을 왜 꺼내냐면은 지금 시라도 되겠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도 내가 시간을 엄청 많이 할애했는데 이 영화 얘기 안 하면 억울하실 것 같아가지고 더 배트맨 얘기하려고 꺼낸 거예요 사실은. 더 배트맨이 116분이거든요. 네. 엄청 지금까지 말한 영화 중에 제일 길어요. 맞아요. 뭐 그건 또 어떻습니까? 3시간을 볼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얘기했을까요? 근데 제가 정말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한다, 재밌게 봤다는 전제에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조금은 줄일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어디서? 당연히 이제 브루스 웨인의 아버지와 관련된 서사가 저는 굳이 좀 냉정하게 보자면은 압축을 충분히 갈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감독님 멜 리브스 입장에서는 이 뭔가 감정의 흐름이라든지 뭔가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그걸 딱 그냥 어느 정도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176분에서 좀 줄여도 상관없었을 거다. 왜냐면은 이걸 아까 러닝타임 관련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떠올랐던 게 예전에 해피아워 예전에 저는 언제 봤으냐 이제 서울아트 시네마에서 특별히 해줬을 때 한번 극장에서 봤어요. 봤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대단. 나서 대단하다. 진짜 난 이 영화가 좋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 다 떠나서 변태다? 저 러닝 타임에 대한 뭔가 당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하러 저 영화를 4시간씩이나 보여줬어야 하는 뭔가 5시간이에요 그거. 그리고 그 되게 그 정도의 러닝 타임을 할애를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적어도 그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당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나 집에서 보면은 이거 사실 6부작 드라마로 나눠서 볼 수 있고 당연하죠. 내가 나눠서 보거든요. 당연하죠. 나도 나눠서 봐 6부작 드라마 나눠서 그거 보거든요. 집에서 봤어요. 네, 나도 집에서 보면 4부작 나눠서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끊어서 네, 봤는데. 몇 부작을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자동 우리 사람인지라 끊어서 봐도 전혀 네, 뭐 관련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사실 이 이슈가 나오기까지의 그 지금 최근에 나온 영화들 보면은 대체로 다 퀄리티나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당위는 다 있다고 보거든요. 나이트 엘리도 그렇고 뭐 다만 이제 그 뭐 인민을 위해 그거 상당히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배트맨 같은 경우 사실 이번 배트맨은 진짜 다시 한번 그런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슈를 제기할 만큼 러닝타임이 좀 뭔가 화제긴 했는데 그걸 또 왜냐면 리들리 스콧 감독의 요즘 작품들도 엄청 길게 나왔거든요. 하우스 오브 구찌가 158분 일단은 그리고 라스트 듀얼이 그것도 길어. 152분. 원래 그분은 길게 만들지 않으세요? 원래 이분은 원래 그랬어요. 원래 길게 만드는 감독이시니까. 마틴 스콜세지도 그렇지 않아요? 네. 최근에 들어서 그렇죠. 좀 줄인 거 아니에요? 준이 준도 155분이었고, 길었다. 둔도 좀 길었고. 와, 영등포에 이런 스튜디오가 있다고? 프로필부터 제품까지 안 되는 게 없대. 어머, 가격까지 합리적인 이것 이름이 뭐라고? 공들이 스튜디오. 아, 영등포 공들이 스튜디오? 그로세무서 뒤편에 있대. 얼른 가보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람들이 왜 요즘 들어서 좀 더 민감했냐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고 보다니까 필요하죠. 네, 그래서 더 아마 이런 불만 섞인 불만 아닌 불만이 좀 나왔으리라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솔직히 힘듭니다. 네. 킹덤 오브 헤븐 이거 189분이에요. 사람들이 약간 마스크를 쓰고 본다는 부담감 때문에 아니면은 지금 더 배트맨도 약간 그 어제 그러니까 개봉일 기준 15만 정도밖에 안 봤거든요. 예, 15만 정도밖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또 다른 뭐 DC 영화나 뭐 이런 거랑 비교해서도 그렇고 마블 사실 뭐 영화랑 비교해서도 액션이 있는 그렇고 건 아니고 네. 히어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서사를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 뭐 긴 것도 약간은 저는 어느 정도의 그게 있었다고 봐요. 디스 좀 약간 포인트 될 만한 사람들이 요즘 긴 거에 대해서 약간은 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게 예전만큼 그런 집중도를 요하는 사람들이 요즘 집중도가 많이 떨어진 것도 문제였을까? 떨어졌기 때문에 더 극장을 나오기가 또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온 사람들만 우리는 받겠다. 더 고도화해서 더 압축을 해서 더 잘 만들겠다. 그리고 드라마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드라마는 길잖아요. 한 편 하면 뭐 5부, 6부, 10부 이러니까 그거에 길들여졌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길게 하자. 충분히 차라리 아예 그냥 어중간하게 만들지 말고 차라리 잘 만든 완성도를 길게 하자. 오는 사람들한테 최고의 그 돈이 아깝지 않게 가격도 올렸는데 제일 일리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극장에서 볼 만한 영화는 정말 극장 가서 봐야 해. 돌비 시네마를 보던 아이맥스를 보던 길어도 나는 이 값을 내고 충분히 나는 감동이든 액션이든 시각적인 효과든 뭘 받았어. 영화다운 영화를. 집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런 거를 점점점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노웨이 홈도 148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맞네. 그렇겠다. 여러 가지 해석 한번 들어보는데 제일 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되게 혜경님 말씀 듣다 보니까 떠올랐던 게 더 배트맨 관련해서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게 뭐 이 영화가 막 예전에 DC 좀 못 만들었던 영화처럼 아예 이제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영화는 대체로 뭔가 정말 열심히 만든 티가 느껴지는데 문제는 그 열심히 만든 거에 만큼은 사실 뭔가 걸작은 아니라는 점이 뭔가 열심히 만든 티는 나는데 이게 막 진짜 다크나이트처럼 이렇게 뭔가 그 정도 급의 영화가 아니라는데 거기서 오는 뭔가 그 갭이 뭔가 있어서 그런 반응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걸 딱 보니까 진짜 극장에서 올 사람들에 한해서 뭔가 제대로 보여주겠다라는 힘이 잔뜩 들어간 상태로 옛날에 OTT 같은 게 별로 이렇게 발달 안 하고 사람들이 집에서 영화 잘 안 보고 드라마 잘 안 볼 때는 무슨 행사 때마다 뭐 크리스마스 뭐 할 때마다 명절일 때마다 극장을 가야지. 극장에 뭐가 이렇게 탁 나와요. 그 시즌에 텐트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고 사람들이 극장을 아예 안 가는 습관이 돼버리니까 극장에 나오는 사람들 한정되어 있고 아직도 극장을 2년 3년도 한 번도 안 간 사람도 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극장에 올 사람들을 잡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진정한 영화 팬이고 어. 영화를 잘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든 물을 못 먹게 하든 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아예 잡는 거예요. 포인트를 그걸로 잡은 게 아닌가. 세분화한 게 아닐까 그렇게 싶어요. 어차피 OTT에 이미 벌어져 버려가지고 그냥 틀면 보는 사람들을 우리를 다시 극장으로 불러들일 수가 없다. 제대로 안 만들어서 해적 같은 거 만들어서는 사람들을 다 이제 대중성 영화들 잘 안 될 것 같다. 이제 텐트폴 영화는 의미가 좀 없다. 뭐 다시 살아나긴 하겠지만 언제 1000만 영화가 다시 나올지 잘 그렇죠. 모르겠고요. 다시 이거 회복되기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1000만 영화가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물음표까지 이제 생각하긴 전 했었어요. 옛날에 물음표를 들었어요. 이제 없다. 이제는 없다. 이제 저도 왜냐면은 이제는 없을 것 극장 같다는 생각이. 카운팅으로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고 스트리밍 조회수라든지 뭐 이거 추이율을 봐야지 이제는 어렵다. 이제는 아마 좀 더 다분화돼서 평가를 아마 손익분기점 매기고 있는 추세이기도 맞아요. 하고 심지어 지금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변하고 있고 요즘에는 솔직히 말하면 막 저기 100만 명 돌파도 막 환호하면서 홍보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마음이 어느 순간에. 아파요. 진짜 뭐 100만 명 돌파가 거의 1000만 명 돌파 거의 네. 그런 느낌의 거의 그런 환호의 황당해요. 그런 거 순간. 보면은 안쓰럽고 1000만 영화라는 게 있었나 싶고 너무 과거형인 것 같고 그러니까요.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우울하기도 하고 합니다. 옛날에는 어벤져스 시절만 해도 막 배우들이 미리 천만 그 풍선 달고 찍고 막 그리고 내한도 항상 했었고 그렇죠. 외국 배우들이 이젠 맨날 하는 1번 인사가 한국에 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거 있었고 미안해요. 뭐 한국 음식 뭐 좋아 인터뷰 한국 음식 뭐 좋아하세요? 뭐 네. 이런 거 다 있었고 근데 그런 거 내한 하나도 안 하잖아요. 흥이 하나도 안 나고 그렇죠. 나 옛날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영화관 갔던 거 기억나세요? 음. 영화관에 꽉 차서 음. 그거 보면 진짜 그런 사진 보면 경악스러워요. 아 내가 이런 거 했었구나. 그런 거 보면 지금 이번 달에 개봉하는 영화 이거 아마 개봉했을 거예요. 방송 시점에 문폴이 130분이었고 그것도 블록버스터 영화인데 롤랜드 해머리 이 감독의 어떤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롤랜드 해머리 어떤 영화요? 네. 만미 씨? 아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인디펜던스 데이가 가장 최애 영화죠. 뭘 좋아하시나요? 전 투모로우 좋아해요. 처음으로 그때 본 남자 배우 제이크 질레나. 제이크 질레나 너무 좋아해서 투모로우예요. 저는 인디펜던스 데이 비디오 빌려왔을 때 그 충격. 아. 비디오 빌려왔을 때 어렸을 때 그때 한창 그런 게 블록버스터 막 응. 해성 충돌하고 뭐 지구가 폭발하고 진짜 이런 충격이 딱 그때 그 영화가 기점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지가 저도 참 강렬했던 그 비디오 가게 보면 포스터가 그 음. 밖에 붙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투모로우 그 붙였는데 그 자유의 이거- 여신상. 근데 인디펜던스 데이 같은 경우는 그 백악관이 이제 빛 아주 박살나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거 그 장면 하나 때문에 아카데미 시작해서 맞다 생각해요. 그거는 받을 수밖에 없는 아마 할리우드 역사에서 일단 임팩트는 그 딱 하나 찍고 갔다고 생각하고 물론 지금 문폴은 저예산이라는데요, 이거 약간. 생각보다 저예산이라고 하는데 네네. 저예산인데 되게 돈 많이 한 퀄리티? 건 만들었다고 해서 되게 기대하고. 그게 아마 저번 영화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감독 전 영화 뭐였지? 미드웨이도 약간 아 생각보다 맞다 저예산인데 맞다 최대한 맞다. 어떻게든 액션 뽑아내려고 맞아요. 노력했다고. 괜찮았어요. 네. 그 감독 영화 치고는 잘 뽑혔다. 그렇게 좀 이 가성비가 있으신 그런 감독님.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아마 4월달에 개봉하는 액션 영화 앰뷸런스 마이클 베이 감독 아까 말했던 제이크 질레나 네. 그리고 두 분이 아까 그 문폴 감독님하고 둘이 네. 양대산맥으로 양대산맥 꼬시는 꼬신 감독님. 그분 영화도 136분이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즘 영화들은 확실히 추세가 일단은 120분이니까 맞죠? 넘기고 보잖아요. 네. 네. 아까 맞네요. 네, 네. 딱 보니까. 서사도 탄탄하게 만들고요. 보여주고 뭐 액션 영화면 액션을 액션만 뭐 그냥 많이 120분이 아니라 하든지. 쭈루루나 주장창 보여주거나. 네. 네. 그리고 네, 히어로 한국 영화라면 영화도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네요. 그랬습니다. 맞다니까요. 왜냐면 한국 영화 이번에 3월달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 그 이산화의 수학자는 아닌데 그 뭐야 왠지 90 몇 분 이러면은 되게 네. 놀라워요. 뜨거운 피 120분. 그러니까 딱 120분 어떻게 채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150분 채운 것 같은 영화가 있고 뭐 아무튼 뜨거운 피 큰일입니다. 왜요? 네, 안 봤지만 맞지만 불안합니까? 네, 그게 원작 소설이 있는데 원작 소설은 안 읽어봤는데 그 작가님을 알고 있는데 그 천명건 감독님이 원래 시나리오 작가 출신인가 뭐 그러시고 그다음에 소설도 소설가이시고 근데 영화를 항상 만들고 싶었지만 계속 못 만들다가 이번에 정우님이랑 같이 만드셨는데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 아직 런닝타임 안 나왔거든요. 그거 분명 3시간이에요. 나도 그 생각 무조건 해. 보여줄 게 많아. 그리고 역전의 용사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아까 그 예고편에 막 진짜 예고편 보면서 나 진짜 소름 막 돋은 거예요. 다들 그거 보고 어. 예고편만 봤는데 눈물 흘렸다 이런 간증 많이 봤어요. 언제쯤 제프 골드블러, 샘릴 로라던 그 쓰리샷을 내가 다시 볼 줄이야. 그분들 다시 온단 말이에요. 이 그러면 쓰리샷이면 서사가 있단 환장하지. 말이야. 이 쓰리샷 전 죽어요 이제. 이거 100% 하면은 3시간 봅니다. 3시간 해도 나는 가. 그러니까 이제 극장에서 이제 대형 배급사나 이쪽에서는 그냥 3시간은 아니 2시간은 일단은 기본이고 일단 그 이상으로 가는 느낌인 것 여러분 같아요. 체력을 키우셔야 돼요. 네, 체력, 극장에서 가려면. 호흡을 많이 좀 이제 아끼시는 방법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전집중 호흡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는 어쩔 수 없어 마스크를 쓰실 허리도 때 잘 보호하시고 네, 오래 좀 앉아 계셔야 그리고 되니까. 화장실은 미리 꼭 가져오시고 음료수는 아예 챙기지를 마시고 네, 아예 마시질 말던가. 네, 맞습니다. 네, 이제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2시간은 기본 사용시간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원래는 이제는 그거는 이제 기본이 이제 피셜이 됐고 극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화가 됐기 같아요.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시간 짧게나마 이제 저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 작품 중에 가장 네. 좋았던 작품 하나씩으로 가죠. 어. 어떤 작품 가장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가장 최근에 나왔던 쉐이프 오브. 쉐이브 오브 터. 아 정말 보면서 뭐 영화 말이 필요 없네. 저도 많이 봤네. 어떻게 저렇게 그 인정. 인간이 아닌 생명체와의 뭔가 사랑 비스무리한 사랑이겠지만 뭐 그런 행위들이 정말 이상하죠. 왜냐하면 기르바 델토르 예전 영화도 보면 뭔가 살짝 진짜 크리피한 느낌이 매번 들었는데 이번에 보면서 참 뭔가 따뜻해. 그러면서 자기 색은 또 일치하고 아름답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또 되게 특히 또 데스플라 알렉산 데스플라 음악이랑 또 영화의 그 톤이 되게 잘 맞고 다시 봐야겠네요. 그래서 진짜 아카데미가 이걸로 이제 아마 기회를 토르가 상을 받았을 텐데 받았죠. 정말 코엔 형제 이후로 진짜 다시 한번 아카데미가 간만에 또 좋은 선택을 한 그런 사례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판타지 영화에 왜냐면 그렇게 좀 박했잖아요. 그렇죠. 박했던 게 아카데미였는데 이거 판타지 영화에 아무튼 상을 줬었다는 약간 거. 이변이었죠 그때. 그것도 약간 놀라운 그런 순간이었고 물론 예상은 1순위 예상했죠. 설마 그러니까 이건 거의 팬들의 바람도 있었고 약간 그런 바람이 약간 있었거든요. 그냥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진짜 받았다. 맞아요.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작품 가장 인상? 이거 말고는 네, 저는 당연히 그게 나올 줄 알고 다른 네. 영화를 준비했는데요. 파시픽 립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이씨. 퍼시픽님 진짜 맞아. 아나 이거 하시려고 그랬네요? 이거 가져가네. 그럼 제가 딴 영화를 얘기할게요. 찰리 허넴 진짜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찰리 허넴을 발견했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근데 그런 퍼시픽님 말고 저는 미믹 아세요 혹시? 미믹 의외로 옛날 영화 꼭 이게 오히려 옛날 영화를 보셨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 먹었는데 아직도 그걸 못 봐요. 그 바퀴벌레 친구들. 제가 곤충을 진짜 무서워하는데 진짜 네. 너무 충격 먹어서 아직도 그 다음에 크로노스도 좀 좋아해요. 그거서 첫 작품이죠. 네, 그것도 좀 무슨 벌레 같은 게 뭐 가슴에 붙어가지고 뭔가 피를 빠는 그것도 뭔가 약간 크리처에 되게 특화되신 이분이 작품 대부분 분이셔가지고 굵직하죠. 네네 그리고 드라마 중 스트레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도 약간 뱀파이어 비슷한 되게 크리처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추천합니다. 사실 미믹도 저도 어린 시절에 봤을 때 저도 그 어린 다시 날라다니잖아요. 심지어 지하철 막 날라다니는 장면. 나 그때 도망치면서 너무 충격.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저는 만약에 아까 그러면은 저거 만약에 하셨으면은 물론 퍼시픽님 재밌죠. 네. 퍼시픽님은 예거. 아이맥스로 봐야지 이게 사실 진가가 봐야 되는 영화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왕십리에서 처음 봤을 때 와 이거는 예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큰 로봇이 도와다녀도 말이 되나? 할리우드에서 이렇게 큰 로봇을 했는데 영화가 흥행이 된다고? 말이 안 되는데?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큰 메가 로봇에 대한 그 영화를 온전히 만든 곳이 사실은 거의 없었거든요. 할리우드에서 특히 왜냐면 맨날 전대물 이런 거만 이제 일본에서 엄청 많이 나왔긴 하지만 극장판으로 근데 그건 약간 퀄리티가 약간 이제 약간 그거 그렇죠. 네, 수트 네, 입고 하고 막 그쵸. 이제 그런 쫄쫄이, 이제 어, 퀄리티니까 네네. 네, 조금 많이 떨어지긴 한데 정말 묵직하게 심지어 액션이 이게 묵직하다는 게 그 휘두를 때 펀치 휘두를 때 주먹 날라갈 때 그런 묵직함이 아주 그런 좋았던 영화인데 하지만 속편은 너무 실망이다.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맞다. 속편은 진짜 너무했다. 1편만 봐라. 1편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2편이 왜냐면은 1편을 하도 이제 밤에 찍으니까 사람들이 막 밤에 찍었다. 너무 밤에 찍어서 보인 게 안 없다. 보인다.
그냥 낮에 그냥 찍었는데 낮에 찍으니까 너무 별로다. 가벼워요. 네, 애들이 이게 좀 그러니까 1편에 묵직하면 좀 많이 중량감이 많이 떨어지고 뭔가 통통 걸어다니는 뛰어다니는 느낌인데 이렇게 왜 뛰어다니냐? 그 묵직함이 좀 많이 없었고 사실 그리고 저는 그거 말고 이제 헬보이 헬보이. 재밌죠. 네. 오피리아 파레미노는 워낙 이제 기본 네. 바탕이니까 그래서 얘기 안 했죠 당연히. 너무 당연히 좋죠. 좋으니까. 안 했을 것 같고 블레이드 2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렇죠. 거기는 그게 상업 영화에 사실은 이제 미믹 한번 되고 나서 이제 상업 영화 좀 합시다 해가지고 그 영화에서 이제 견자단이 이제 무술을 그렇죠. 아. 이번에 또 블레이드가 이제 또 MCU에서 또 다시 만들어지는데 마허샬라 알리의 블레이드는 또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네. 웨슬리 스나이스도 분명히 좋았는데 어떻게 또 바꿀지. 그렇습니다. 참 그러면은 기르모 델 토로 감독도 참 어찌 보면 이제 크리처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 영화는 크리처가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아니, 나옵니다. 병 속에. 네. 애기도 있고 사실 근데 댓글제 그거도 있어요. 크리처는 진짜 사실 거의 안 나오는데 사실 주인공 자체가 크리처 아니냐. 아. 사실 괴물이 안 나오는데 괴물 영화다. 맞아. 걔가 괴물이 되는 거죠. 알고 보니 진짜 괴물이 된 걔가 거야. 괴물이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 떠올랐던 게 길리오 델 토르 나머지 영화 중에 악마의 등뼈라는 그 얘기 안 했네 또. 맞다. 여기서도 그렇고 나이트메어 엘리에서도 그렇고 그 어떤 그 모티브가 나오냐면 병에 이제 술이 담겨 있는 아이의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거기가 그거 되게 거기 좋아하네. 네. 근데 거기서 악마의 등뼈에서는 이제 그 술 담그면서 이게 뭐 정력이 좋다. 그러니까 에녹이다 에녹. 음. 그 아이의 이름 에녹 에녹. 맞아요. 되게 근데 보면은 되게 비슷하거든요. 네. 그렇구나. 근데 거기서도 사실 악마의 등뼈 같은 경우에는 거긴 사실 진짜 거기도 크리처는 등장하지 않고 되게 현대적인 역사물, 그 스페인 역사와 관련해서 내전과 관련해서 그런 비극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진짜 그 나이트메어 엘리의 브래들리 쿠퍼처럼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크리처만큼의 뭔가 좀 비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는 그런 인물들이 나온다는 점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악마의 등뼈랑 나이트메어 엘리도 되게 심지어 역사나 둘 다 이제 어떤 실제 역사를 되게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공황식이니까. 네, 비교해봐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확실히 이 시기 스페인 내전 시기 영화를 상당히 좀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좋아하셨던 것 같고 감독님이 이 작품도 보면은 전쟁이 났다는 소식이 유랑극단에서 그냥 처음 뉴스 나왔고 배경지가 이제 41년도 여름이잖아요. 41년도 여름엔 미국에는 참전을 안 했죠. 네, 아직 그때 당시에 여름만 해도 참전을 안 해가지고 이제 완전 저기는 유럽은 완전 아사리판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도 보세요. 뉴욕에도 보면은 거의 진짜 천하태평이잖아요. 천하태평인데 무슨 히틀러 관련해서 이야기 네. 중간에 한번 흘러나오고 무슨 네. 수염 달린 애가 뭐 남자가 어쩌라고. 나왔다는데 뭐 알고 있냐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눈 내리는 그 장면에서 이제 미국이 참전을 이제 또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또 시대가 살짝 이렇게 노출되는 것도 상당히 또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이거 약간 사담인데 눈 내리는 장면 얘기하시니까 네. 사람이 주먹으로 코가 그렇게 없어질 수 있나요? 한 여러 번 그렇게 코를 저는 아직도 이렇게 얼굴을 때리는 장면에서 그렇게 함몰되는 거를 그런 상업 영화라고 쳐야 되나? B급 영화 아니고서 네. 그런 게 나오는 거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근데 브루투스는 있다고 생각해요. 주먹 한번 그렇구나. 계속 치면은 여러 번 뭔가 치잖아요. 한 번 친 게 아니고. 그만큼 스탠턴이 그게- 그렇게 힘이 좋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극중에 보면은 스탠튼이 대체로 늙은 남자와 관계가 맞아요. 아버지, 불운전한 그런 피트, 그러니까 에즈라 그래서 이거에 뭔가 이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되게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런 관계를 뭔가 진짜 마지막 그것도 사실 거기가 클라이막스 부분이야. 진짜 이 인간이 정말 끝으로 가고 있다는 그걸 드러내기 위해 어떻게 보면 또 과장 허용, 가장. 시적 허용. 그래서 그걸 진짜 거의 심지어 때리는 걸 보면 브래드 크루퍼가 연기를 잘해서 진짜 뭔가 그게 야 저렇게 때리면 진짜 완전 죽겠다는 심정으로 뭔가 때리기도 하고 저는 있어. 그렇게 하면서 죽는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이 작품 이제 끝내기 전에 일단 배우 얘기 잠깐만 하고 아까 브래들리 쿠퍼 얘기 굳이 아까 제가 잘 못했거든요. 네. 그 리크리시 피자 때 네. 어떠셨나요? 저는 아까 한 3부작으로 나눠진다고 하시잖아요. 뉴욕 3류층으로 이제 서커스를 다 배우고 타로든 뭐 독심술이든 사람을 어떻게 간파하는지의 심리적인 거 배우고 이제 케이트 블란쳇을 만나면서 그 쇼에 가면서 케이트 블란쳇이 나죠. 소설은 쇼에서 만나지 않아요. 그냥 브래들리 쿠퍼가 그 상담사의 정신과 치료 뭐 이런 걸 받으러 가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브래드 쿠퍼의 표정, 목소리 톤 이게 너무 바뀌어요. 사람이 완전 바뀌어요. 네. 그 서커스단에 있었을 때랑 그거 보면서 미쳤구나 이 배우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기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요.
혹시 브래들리 쿠퍼 말고 또 기억나는 많은 배우들 중에 한 명을 좀 그럼 얘기하면 당연히 저는 진짜 케이트 블란쳇. 케이트 블란쳇. 근데 사실 근데 당연하죠. 케이트 블란쳇이랑 저 브래드 쿠퍼랑 사실 브래드 쿠퍼도 그렇고 뭐 사실 케이트 블란쳇도 해당되는 얘기지만 뭔가 되게 그 상대 배우와의 합을 되게 좋은 그런 뭔가 누굴 붙여놔도 괜찮다. 그 예전에 그 뭐 제니퍼 로렌스랑 나왔던 그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때도 그렇고 뭔가 상대 배우의 뭔가 매력을 더 한껏 부각시켜주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선균 씨 같은 그런 시너지를 불러일으켜 만드는 킹메이커. 네. 진짜 킹메이커네. 스타이즈본에서도 레이디 여배 가가. 레이디 가가를 가가를 엄청 부각시켜주고. 받쳐주고. 그래서 이번에도 케이트 블란쳇이랑 보는데 저는 사실 케이트 블란쳇은 뭐 우디 앨런이 얘기했다시피 진짜 핵무기 같은 뭔가 연기력의 소유자다 보니까 당연히 잘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으로 브래들리 쿠퍼가 그 아마 초반에 처음으로 단독으로 만나는 씬, 그 릴리즈 박사 사무실에서 거기서 브래들리 쿠퍼가 너무 기가 꿀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 브래들리 쿠퍼 진짜 연기를 잘한다라는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뭔가 사건의 전말이 일어나면서 이제 릴리즈 박사가 이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순간에 저는 사람 보면서 무슨 어떤 느낌이 들었는데 되게 그 케이트 블란쳇이 되게 브래들리 쿠퍼한테 이런 자신 속내를 밝힐 때 울먹이는 톤으로 살짝 연기를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서 이상하다. 되게 뭔가 그 되게 강한 여자라는 생각했는데 뭔가 그 상황에서 뭔가 살짝 울먹이는 톤을 되게 섞어서 얘기를 하는데 언제요? 가슴에 상처를 보여줄 때? 그 맨 마지막에 이제 돈 이제 1달러밖에 없어. 야 이씨 내 돈 어떻게 했어 하면서 하니까 그 케이트 블란쳇이 딱 담배를 물면서 이제 서서히 하나씩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보면 손이 조금씩 떨리는 게 막 느껴져요. 자세히 보셨네? 네. 맞아. 왜냐면은 아마 릴리즈라는 그 캐릭터를 딱 정말 강한 캐릭터를 해가지고 정말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면서 넌 나한테 당했어 임마 하고서 이렇게 연기를 처리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와중에 흔들렸다. 왜냐면 아니 그 되게 너무 진짜 남자 브래들리 쿠퍼가 진짜 미친 듯이 달려들려고 하니까 제 아무리 진짜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도 좀 살짝 위기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감정 표현에 녹아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다음 사실 그건 이제 충동적인 장면, 충동적으로 쐈을 것 같지는 않. 이게 그러니까 충동적으로는 계산되지 않았을까요? 계산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연결해서 연기를 하려면은 손 떨림까지도 맞아요 했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배우 개그 잠깐 얘기해서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캐롤이 너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케이트 블란쳇이랑 루니 마라가 살짝 스쳐 지나가 대화를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한 컷 있고 거의 거기서 한 컷 있는데 그때 살짝 서로 쳐다보는 장면이 약간 있거든요. 딱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으로 이건 프리퀄이구나. 네. 심지어 루니 마라가 그 전화를 거는 장면이 있어요. 전화 걸 때 설마 이거 거기한테 전화 거는 건 아니겠지만 캐롤이 그 명장면 있잖아요. 전화 거는 장면. 네, 그쵸. 그거 오마주인가? 이 감독이 그것까지 생각하면은 천재겠는데 왜냐면 안 그래도 이제 팬들이 다 이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짤들을 어떻게 또 찍어서 올리시더라고요. 이거 캐롤 프리퀄 아니냐. 진짜. 왜냐면 캐롤 전 시대니까 살짝 한 10년 정도 전 시대니까 그쵸. 그랬을 것 같고 아무튼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 사실 저는 이제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그거였었거든요. 마지막 클로즈업. 왜냐면은 여기서 마지막 클로즈업 할 때 사실 한국 영화였으면은 거기서 땡겨요? 플래시백. 과거에 내가 이제 딱 그 전사 있잖아요. 맨 처음 시작부터 그 유랑극단 입단해서 들어와서부터 그 한국 영화 그 있잖아요. 상업영화 그 뉴욕에서의 한 장면 막 컷 다 보여주면서 주마등처럼 다 스쳐가는 건데 그거를 그거 웃음만으로 일단 모든 게 다 해결된 거 아니야. 웃음 아직도 기억나요. 예, 그것만으로 작품의 주제랑 이전까지 스토리를 모두 다 표현한 게 너무 좋았어요.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그게 정말 아까 제가 브래들리 쿠퍼 너무 후회했는데 얘기했지만 정말 이 영화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는가 나는 그런 생각으로 봤고 자 그러면은 오늘 장시간 또 녹음해 주셨는데 다음 시간에 또 나오시면은 그때 못했던 얘기 더 배트맨 얘기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 더 배트맨 얘기부터 시작해서 또 주목할 만한 작품들 또 앞으로 또 이제 3, 4, 5월 달쯤이면 또 대박인 영화들이 좀 많이 나올 시즌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봄에 또 좋은 영화도 많이 나올 테니까 그런 영화들 정리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 기자였고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